네, 시작. 떨어지고 나서니까요. 한 5월쯤? 우리 준비하고 계셨던 거는 아니시잖아요. 아 그러죠. 당선될 줄 알았죠. 사람이 다 떨어질 거 생각하고 사무실 구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딨어요.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거에 대한 고민들은 크지 않죠. 일단은 떨어지고 났으니까 뭘 해야 되나. 왜냐면 원내에 있을 때는 원내 안에서도 이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강연 사업이든 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뭐 방송 지원 활동이든 뭐 후원 활동이든 이건 다 의원일 때는 그냥 의원실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 떨어지고 나서 뭘 하고 살까 라고 하는 고민 안에서 나오는 거죠. 보통 사무실에서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주로? 사무실에는 거의 잘 안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손님 만나러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주로 나오고, 대부분은 지역에 이제 강연 다니고. 일과가 그것도 딱 뭐 이제 짜여진 틀에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거의 뭐 저희도 어쨌든 저도 뭐 의원님 따라서 이제 지방에 내려갈 때나 뭐 아니면 뭐 서울에 이렇게 행사를 같이 다닐 때가 있으니까 수행할 때가 있으니까 그거 말고 이제 밀렸던 이제 사무일들을 오자마자 이제 처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직원이 아직은 한 명밖에 네. 없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9명의 보좌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아도 다 그만큼의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수행도 좀 해줘야 되는 일, 행정 업무도 봐줘야 되고, 뭐 정책 업무도 좀 보좌를 해줘야 되고, 뭐 이제 일정 관리도 좀 해줘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그 일들이 그동안 9명이 서포팅 했다면 이제 혼자 그걸 다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밤에 와서 뭐 또 서류해야 될 거 하고 뭐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애로사항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없습니다. 다 묶어주세요. 그래도 진짜 완벽한데 그래도 흠이 있다면 뭐 뭐 사무실에 돈을 조금 주는 거죠. 아, 돈을 많이 주면 일을 많이 해도 되지만 돈을 조금 주면서 일을 많이 시키니까 그게 문제죠. 악덕 고용주인데요. 그렇죠. 신고하세요. 을지로위원회에 신고하세요. 우리가 맨날 그랬거든요. 네. 우리 당에 을지로위원회라고 있잖아요. 네. 을지로위원회 일하는 당직자가 비정규직이에요. 그래서 맨날 을지로위원회에 신고하시라고 그랬었는데 똑같은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꼭 뭐 필요한 게 있다. 꼭 이거 하나만 갖춰줬으면 좋겠다. 의원님께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있어요? 사무실에서요. 네. 아 뭐 물품이요? 아니, 아니면 뭐 물품은 뭐든. 서포팅을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어. 제가 필요하다고 네. 하시는 거는 물품은 네. 확실하게. 네, 뭐 그런 쪽은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힘드신 거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돈이 없는 거죠. 기승전 돈. 계승된 돈이죠. 네, 뭐 이럴 때 이런 거 자, 여러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후원회원에 가입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 국회에 있었으니까 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림들은 있는데 결국 뭐 하나를 해보려고 해도 다 돈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뭐 아카데미를 해보고 싶다, 뭘 해보고 싶다라고 해. 그것도 이제 저희는 좀 지방에서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꼭 순천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왜 맨날 서울로 그 교육을 받으러 와야 될까? 저는 이제 평생 지역에 살았으니까 그런 일을 해보고 싶은데 그럼 결국은 우리 단체가 일종의 재단처럼 좀 기금이 있어야 그것이 마음처럼 되는 건데 지금은 뭐 제가 움직이는 혼자 다니는 교통비도 지금 감당이 안 될 정도의 후원이니까 어렵죠. 뭔가 사업을 프로젝트를 좀 해보고 싶은.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운영위원들도 일을 어떻게 해보자라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 있는 거죠. 일을 하다 보면 사람도 늘어날 수도 있고 뭐 하는데 일단은 약간 좀 침체기.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전국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안정화돼야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막 이런 단체들이나 뭐 이런 거에 신경을 쓰는데 지금 모든 혈안이 그냥 저 국회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다른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관심 갖기 쉽지 않아요. 최순실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재벌 총수들이 여기 재단에 좀 네. 그러니까요. 기부를
없어요. 100분의 1만 해줘도 의원님의 여러 가지 면들을 보고 어쨌든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원래 그러니까 의원님일 때 제가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그렇게 뭔가 어려운데 이분한테는 그거는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나중에 일할 때는 이분은 그래도 지킨 말은 꼭 하시겠다. 내가 하루아침에 팽당하진 않겠다. 이런 그래도 확신은 있어서 어쨌든 사람을 모시려면 주근으로 누구를 모시려면 그 정도 확신은 가져야지. 예, 그러니까 그거 보고 왔죠. 일단은 뭐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셨고 이런 것도 많지만 일단 이제 거의 1대1로 이제 커넥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다른 면, 의외의 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렇게 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신 그 면이랑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뭐 다른 면 거의 저한테 안 보여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도 안 보여주시는 연기인데 저한테도 안 보여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따로 다른 건 없어요. 거의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렇게 있을 때도 다 하시는 편인 것 같고 혼자 있으실 때도 뭐 그렇게 따로 이렇게 뭐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의외로 놀랬던 거? 있다면 의외로 되게 따뜻하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의외로 따뜻한 이미지입니까 제가? 아 의외로 차갑네가 아니고 그렇군요. 그냥 밥도 많이 산 것 같은데. 미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소문이 다르긴 하긴 있었어요. 의원님들과는 그러니까 의정 활동 하실 때 이제 의원이실 때는 제가 의원님 소문으로는 네. 되게 깐깐한 분이고 너 조심해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소리 조금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게 툭 내뱉는데 그 말이 따뜻한 거예요. 그냥 집에 갈 때도 수고했다라고 말하는데 저 말을 듣는데 별로 안 들을 것 같은데 수고했다는 말이 의리 와닿는지 그러니까 스스로 진짜 수고했다고 생각하는. 아 진짜 왜 와닿는지 그냥 내리시면서 그냥 효정 수고했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이렇게 확 오더라고요 그때. 그때 아마 칭찬 아닌 것 같아요. 추미애 그 이제 대표님 이거 활동하실 때인데 이제 마치고 늦게 이제 일정 끝나고 이제 집에 딱 이제 이제 의원님 딱 헤어질 때 그때 수고했다라고 말했는데 그때가 좀 기억이 아직까지 나긴 나요. 예, 그때 좀 나고 그 이후로 근데 좀 수고했단 말 자주 해주시더라고. 네, 그때 이후로는 터지신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그 전까지는 별로 수고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팩트만 말하시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꼭 하시는 따로 차이는 없어요. 그냥 뭐 시민들이나 보실 때 그냥 뭐 이면이랑 다르다 그런 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의원님이 바라는 점 어떻게 정치인으로서 어디까지 쭉쭉 잘 나가셨으면 좋겠다. 잘 나가는 건 끝까지 잘 나가면 좀 그거는 뭐 별로 그런 건 없는데 무조건 그런데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쭉 잘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크죠. 제일 크고 근데 뭐 정치라는 게 꼭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또 안 되는 방향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판단 잘 하시리라 믿고 저는 의원님 그냥 끝까지 지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사실 덕담이 그런 거 하지 마시죠. 네. 너무 잘한다. 아니, 일을 너무 잘한다. 가시고 나면 둘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그런 소리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마무리. 네. 처음에 어떻게 왔냐 이 질문 하셨지만 사실은 의원실로 갔으면 더 좋죠. 근데 의원실에 못 가니까 여기 온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또 보면 또 의원실에 좋은 자리가 나면 뭐 가서 국회 경험을 좀 더 오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배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뭐 제가 또 어떤 직을 맡게 되면 그 안에서 같이 정식 월급 받으면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기준이 있다면 뭐 사람을 보는 인재인지 아닌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지 아는 거고.
이 월급 받고도 열심히 일해주겠다 싶어서. 사람분 뭐 기준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뭐 일에 맞춰서 사람 그냥 또 뽑는 거고 하는 건데. 근데 특히나 이제 이 정치와 관련한 일, 다른 사업과는 또 다르게 정치 관련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흥미가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매뉴얼이 없어요. 네. 회사 회계는 그냥 똑같은 프로세스의 반복이 되는 거지만 정치 일정은 하루하루가 다른 것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도 다 다른 거잖아요. 국회에 있을 때 이제 보좌진 면접 보거나 뭐 이렇게 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다고 생각이 들면 사법기관에 가서 일하시라고.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을 공정하게 잘 집행해 봐야겠다 싶으면 행정부에 가서 일을 하시라고. 국회에서 일을 하려면 법은 하나도 볼 게 없다. 다 바꿔야 되는 것이다. 지금 있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국회에 와야 된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행정부에 대한 감시 감독이라고 하는 것도 저 공무원들이 10원 하나라도 서류상 틀린 서류를 갖고 오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그냥 서류상 맞네? 라고 하는 걸 검토할 것 같으면 국회에 있으면 안 되죠. 숫자로는 맞지만 숫자 안에 숨어있는 걸로는 틀리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 불신을 안고 있는 사람만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즐거움과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 서류를 보면서 재밌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뻔한 걸 왜 계속 쳐다보고 있을까? 다 맞구만 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주 안에서 세상을 좀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 그게 보좌진은 보좌진만큼의 힘, 국회는 국회만큼의 힘, 대통령은 대통령만큼의 힘이 있겠죠. 그 힘만큼 내가 세상을 좀 바꿔보리라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여의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땠어요? 어릴 때 성격이 그러니까 커서 정치인이 될 거라 그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것도 이제 제 고등학교 별명이 2개였거든요. 하나는 진지 교수. 진지 교수. 두 번째는 박이부정이었어요. 박이부정이라고 사자성어인데 좀 좋지 않은 사자성어. 널리 아나 깊이 알지 못하 라고 하는 뜻이죠. 저는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하고 재미없는 건 죽어도 못하는 성격이고요. 제가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도 고1 때는 미대 간다고 미술학원 다녔죠. 거의 그 학교 개교일에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땡땡이 치는 손꼽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6시 땡 치면 학원 간다고 나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가버렸고 그렇게 1학년을 보내고 2학년 때는 문예특기자로 대학을 가겠다고 각 대학교들이 다 100일장을 해요. 제가 그 100일장 104군데를 다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니까 당연히 고3 때는 성적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여치저치 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도 이게 과 자체는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제가 조경학과로 들어갔는데 전 문과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이과 이런 거 진짜 못해요. 근데 조경학과는 제도를 해야 돼요. 도면을 쳐야 돼요. 자를 대고 그어도 이게 삐뚤삐뚤한 거예요. 안 돼. 그래서 복수 전공을 했죠. 그러면 졸업 이수학점을 반만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조경학과를 나왔는데 제도 설계 이런 건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수목학, 뭐 지피식물학 뭐 이제 이런 것만 하고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했는데 대학 수학, 뭐 회계학 이런 건 하나도 안 듣고 인적자원관리, 마케팅, 뭐 이거 말로 구라치는 거 그런 것만 다 들었죠. 그러고도 조금 애매해가지고 컴퓨터공학과를 1년간 부전공으로 유학 갔어요. 그러니까 전공 분야를 그냥 아주 조금씩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이부정이에요. 그리고는 대학원을 사학과 나왔죠. 그리고는 국회에 와가지고는 내가 원래 그림 그리고 싶었던 그 꿈을 좀 이루고 싶어가지고 홍대 문화예술대학원 다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농대, 경영대, 공대, 인사대, 예술대를 다
다닌 거죠. 다재다능. 그러니까 다재다능한데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근데 직업은 정치인이고 네, 이런 거죠. 왜 취미 같은 거 계속 돌아가. 원래 아까 제가 고등학교 때랑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냥 문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림 그리기 좋아하고 글쓰기 좋아하고 뭐 하고. 제가 지금도 꿈은 영화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에요. 영화사를 차리겠다 언젠가는.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대학원을 다니기도 하는 거죠. 영화 배우가 꿈인데 배우를 안 시켜주니까 내가 영화사를 차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첫 작품 들어가잖아요. 첫 작품 아니에요? 저 작품 4개나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한번 이 자랑 좀 해주세요. 아, 뭐 제목도 안 나온 영화들이 한 작품만 그래도 극장에 상영을 하긴 했죠. 그게 뭐예요? 네, 김조광수 감독의 하룻밤. 거기에 저희 어머니도 찾을 수 없는 배역으로 나옵니다. 정치. 그래서 몇몇 감독님들한테 지금 약속을 또 받아놓은 게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 정치. 명랑 찍었던 김한민 감독 네. 그분이 뭘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출연 계획도 있고 또 그분이 제 모습을 보고 네. 국회의원의 아. 삶에 대한 영화를 하나 지금 제작 준비 중이세요. 주인공 근데 제가 현실상의 인물인데 저는 등장하지 않는 모티브만 가져온. 아 시나리오 때 도움을 네, 주시고 네. 그래서 팩트로 그래서 만나서 맨날 뭐 이런저런 얘기들만 하죠. 카메오로는 나오실 수 있겠다. 나올 수 네. 근데 꼭 재밌겠네.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안 하더라고요. 맨날 그 명랑 지금 뒤에 노량 막 이런 거 찍잖아요. 일본군 이런 걸로 나오면 좋겠다고. 일본군 전문 배우로 나오실. 그러니까요. 제가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출신인데 사람들이 다 무슨 일본군만. 그건 일본군도 아니죠. 외놈이죠. 외놈. 노량해전입니까? 그 김조광수 감독한테도 다음 영화 출연하고 출연료를 먼저 받았어요. 전기밥솥. 전기밥솥 출연료예요. 그리고 전기밥솥 하나 선물로 받았거든요. 근데 출연료만 주고 이분이 영화를 몇 편을 찍는 동안 시사회만 오라 그러지 한 번도 출연 안 시켜주네. 아,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언제 그 정치를 해야 되겠다. 마음이 저는 언제? 국회의원 당선되고 입당을 했으니까 뭐 정치를 해야겠다. 뭐 내가 기필코 국회의원이 되리라. 뭐 이렇게 살지는 않았던 거죠. 다만 이제 지역에서 시민운동하고 시민운동이라는 것도 뭐 직업으로 한 적은 없어요. 저는 이제 업은 따로 있었고 생활정치의 일환으로 뭐 지역 공동체를 좀 같이 우리 동아리 활동하듯이 퇴근하고 나면 청소년과 함께하는 어떤 운동하고 YMCA에서 활동하고 뭐 이렇게 살았던 거죠. 제가 듣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해서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때 결정의 기준이 있다. 뭐 나만의 그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게 있다면. 근데요 모든 선택이 다 맞을 수는 없죠. 근데 인생 세옹지마여가지고 어느 순간은 또 다른 그 선택들이 또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저 이제 지역에 있는 순천대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갔죠. 근데 그 학교를 좋은 학교에서 막 간 게 아니고 담임쌤하고 싸우다가 홧김에 간 거예요. 제 3학년 때 담임쌤이 2학년 때 학생주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고등학교 3학년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을지 또 생각이 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수능 원서를 쓰는데 우리 담임쌤이 제가 이제 문예특기자로 상도 좀 타고 뭐 해서 어느 대학교에 문예특기자로 갈랍니다 라고 이제 원서를 써주라고 그랬죠. 근데 그때는 담임쌤 도장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참 순진했던 게 그게 인감도장이 필요한 게 아닌데 그냥 막도장을 아무거나 찍으면 되는 건데 그때는 또 그 말에 담임쌤이 너는 사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도장을 못 찍어줘 이렇게 해서 진짜 원서를 안 써줬어요. 문예특기자로. 근데 이제 지역에 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꼭 지역 자체, 학교 자체의 폄하라기보다 지역 안에서의 폄하죠. 너 그러다 순천대학교 간다? 이제 이렇게 말하거나 또 거기서 더
심화되면 너 그러다 순대 농대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담임 원서를 안 써주니까 그럼 나 순대 농대 갈라요 이제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가게 된 학교예요. 이제 그래도 공부는 잘했으니까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6년 장학금 받고 갔는데 하여튼 뭐 그때 그렇게 안 가고 서울에 어디 학교에 왔었으면 제가 성공회대랑 뭐랑 몇 군데 썼었거든요. 고대랑 썼었는데 서울에 어디 학교에 왔었으면 날마다 연행되고 잡혀가는 거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국회의원은 안 하고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진짜 인생 세우지 마요. 예를 들면 제가 경선 떨어지고 또 우리 김종인 대표가 지역위원장 안 주고 막 이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지역위원장을 맡았으면 추미애 대변인 못 하잖아요. 네. 응? 우리 당원 단계 지역위원장과 현역 의원은 못 하도록 돼 있으니까. 김종인 대표가 대변인도 하게끔 만들어 준 거고. 응? 다 그게 장단점들이 있는 거죠. 인생 세우지 마여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혹시 의원님은 지금 혹시 혼자 어떻게 그 국정에 대해서 국회 지금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보시면서 또 의견 생각이 나시는 뭐 게 있으신가요? 생각을 해도 지금이야 뭐 시민의 한 명이니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얼마 전에 트위터에 어떤 분이 그런 걸 올렸다 그러고 봐라 이 특검법에 안철수는 동의했는데 문재인은 법안에 동의도 안 했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문재인은 의원이 아니니까 특검법에 서명을 하고 싶어도 서명을 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문재인은 서명도 안 했다고 비난하는 그 모습을 참 보면서 웃기기도 하고 뭐 하기도 했지만 제 상황도 그렇죠. 어떻게 잘 우리 당이 했으면 좋겠다, 야권이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지만 그건 또 그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될 몫인 거니까. 그래서 당내에서 그래도 앞으로 뭔가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맡고 싶은 뭐 하고 싶다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 있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흔한 무슨 부위원장 하나도 해보지 않았어. 정치인으로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국에 대해서 하시고 싶었던 얘기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은요. 네. 물론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 뭐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 다 각각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죠. 네. 그건 그 자체로 법법 행위가 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네. 근데 한국 사회가 예를 들면 박근혜 자리에 문재인이 오면 세상이 좋아지냐? 그 자리에 이재명이 오면 확실하게 바뀌냐? 또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박근혜 빨리 몰아내고 반기문 대통령 만들자라고 하는 것처럼 반기문이 되면 세상이 바뀌냐?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구조적으로 깔려있는 이 많은 모순이라고 하는 것,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해소하는 건 지도자에 있지 않아요. 국민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이제 국민들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뭐 무슨 계몽 운동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는 한국 사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민주 시민으로서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초등학교 때 바른생활 배우고 중학교 때 도덕 배우고 고등학교 때 윤리 배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도덕률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빨리 깨내지 못하면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주권자로서 공화국의 주인된 권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발산해낼 수 있는 상태로 국민들이 성숙해나지 못하면 지도자 한 명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민주시민 교육이 이런 국민TV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어떤 운동 등을 통해서든 혹은 제도적으로 국가 교육 프로그램 안에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죠.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거 하면 고등학교 다닐 때 말로는 야간 타율학습이라고 말합니다. 예. 근데 그까지는 야간 타율학습에서 느낀 것은 내 교육권이 침해받았다는 것을 느낀 거잖아요. 그까지는 깨어있는 시민이에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권자로서 내 권리가 침해받았다는 걸 느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장실을 점거합니까? 운동장에서 촛불 집회합니까?
교육청에다 이메일 보냅니까? 아니면 그냥 저처럼 그냥 안 나와버리면 끝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 학교 공동체는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교육감이라고 하는 교육청은 어떤 걸 지원하는 것이고 교육부는 어떻게 지원하고 가정은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또 학내에서 학생자치에서는 어떤 걸 서포팅하는 건지 내 의사가 잘못됐다고 느낄 때 모르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대학생 되면 맥도날드 가서 아르바이트 할 때 최저임금도 안 주고 계약서도 안 써주고 뭐 또 주휴수당도 안 주고 주말 특근수당도 안 주고 해요. 근데 신문에서 보면 아무리 뭐래도 최저임금은 줘야 된다는데 이렇게는 들었단 말이에요. 내 노동권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다음 1인 시위해요. 뭐 아니면 노동부에다 신고해요. 그냥 일 다 하다가 마지막 날 그냥 때려 부셔가지고 받으면 돼요. 그렇게 그런 걸 할 때 노동부가 어떻게 도와주는 건지 뭐 진짜 국선 변호사처럼 국선 노무사가 있는 건지 지원해주긴 하는 건지 이걸 이제 바꿔나가야 돼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불평등과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권자로서의 고민들이라고 하는 걸 바꿔야 되는 것이고 제가 국회의원 될 때 그 어떤 정치인이 이 말씀하셨어요. 국회의원이 뭐 하는 직업인 줄 아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답했냐면 국회의원은 안 걸린 놈이 걸린 놈 욕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비슷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최순실 박근혜 뭐 이런 사람들이 했던 뭐 입학비리 취업 청탁 뭐 이런 것들이 걸렸으니까 나쁜 놈이죠. 근데 안 걸릴 수 있으면 나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또 같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쁜 말이 전관예우라고 생각해요. 법조계의 전관비리. 그냥 일반 회사에서의 전관비리랑 좀 다르게. 입시 청탁이나 뭐 아니면 우리 아들 군대 좀 편하게 빼주라라고 하는 것은 청탁을 하는 사람도 일을 수행하는 사람도 하면서 좀 찝찝해요.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관예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관이니까 비싼 돈 주고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돈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비싼 변호사 사면 나 뭐 유죄 이런 거 필요 없어. 법 앞 평등 개나 주라 그래. 내가 무죄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얘기하잖아요. 전관예우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관예우는 대한민국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것을 빨리 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 사회 구조 안에서 피해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민원들 많이 옵니다. 뭐 제가 국방에 있으니까 우리 아들 어떻게 좀 부대로 빼주라 이런 것도 오지만 가장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 대학병원들 진료 좀 보게 해주라. 뭐 응급실 베드 좀 만들어주라 이런 거 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도 요즘은 이제 김영란법이 그걸 제한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줄어드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19대 있을 때만 해도 그런 일들 왕왕 있었습니다. 저희 방에서도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게 정치력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니까. 과연 정치력이라고 하는 게 뭘까? 사실 한국 사회에서 정치력이라고 하는 게 참 슬픈 말 중에 하나가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재판하면 돼요.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행위를 할 거면 행정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시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풀어보내면 돼요. 근데 정치인을 찾아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제도가 잘못돼서 이걸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야 이거는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 안 되니까 그냥 백으로 전화로 힘으로 해결해줘. 청탁으로 해결해줘 라고 하는 거죠. 청탁의 다른 이름을 정치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막 대단한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걸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자기가 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에요. 근데 그거 해주는 사람은 몇 명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해가지고 어떤 회관 하나 순천시에 지어지면 그 사람이 정치력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28만 시민 중에 그 회관 쓰는 사람은 100명도 안 되는데
실제 원래 필요한 예산은 순천시 중장기 계획에 다 들어있을 것이고 국가 중장기 계획에 다 들어있어요. 네.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창탁이죠. 네. 원래 필요한 예산이라는 게 없어요. 정말 쪽지 예산이 물론 필요한 것들이 있죠. 야당이 필요한 정책 예산들. 정부가 추진하지 않지만 서민에게 필요한 일들. 근데 지역별 현안 사업들은 사실 그냥 다 쪽지 예산은 뭐 무슨 향군회관 지어주라, 노인회관 지어주라, 복지회관 지어주라. 회관 지어주는 게 90%일 거예요. 응? 근데 그거 해주면 정치력 있다 그러고 응급실에 베드 빼주면 정치력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입학비리에서 본 것처럼 최순실의 딸이 시험에 합격하려면 최순실보다 성적 높은 사람 2명이 떨어져야 됩니다. 최순실보다 성적 낮은 사람 2명이 떨어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응급실 베드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청탁으로 이걸 해결하려면 그 사람보다 응급한 환자 2명이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응급하지 않은 환자는 원래 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응급 환자를 빼거나 아니면 조금 하루 이틀 더 요양이 필요한 사람을 다른 이유를 붙여가지고 대학병원에 3일 이상 못 있습니다. 그리고 빼버리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은 열흘씩, 보름씩 그냥 입원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 자체를 바꾸는 건 진짜 국민들이 같이 바뀌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역구에 어쨌든 도전을 하셨고 지역구가 기반이 돼야 될 거면 쪽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그러죠. 어떻게 선택을 하실 건지. 뭐 네. 정치인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정치인은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가야 된다. 한 발을 앞서가면 안 되죠. 해야 될 일들은 또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겠죠. 현실 정치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 수 있는 범주의 것이 저는 좀 다른 분들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좀 젊잖아요. 네. 이게 장점이기도 한데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인 것이 뭐냐면 뭐 젊어서 유권자들이 선택을 못 받는다 이런 걸 떠나서 10년 후, 20년 후에도 평가받아야 되는 네. 자리에 있는 거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 그만두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사회 이슈에 관심 없어요. 사람들도 그 사람에 관심 갖지도 않고. 근데 저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도 평가받아요. 우리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하면 기본 3종 세트들 있잖아요. 뭐 논문 표절, 다운 계약서, 뭐죠? 위장 전입 뭐 이런 거. 근데 위장 전입, 다운 계약서 이런 거 80년대, 70년대에는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도 다 해오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30년이 지나서 장관 청문회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나마 그 사람들은 그때는 일반인도 다 했었고 내가 공인이 아니지 않았냐라고 하는 변명의 여지가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사실 국회에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누구도 알 수 있는 거지만 관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관행. 불법과 관행의 사이가 약간 애매모호한 불법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저도 하면서 살아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10년 후에는 그걸 관행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거두절미하고 너 그때 그랬잖아 라고 하는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것을 10년 후에도 이것이 문제 관행이라고 하는 걸로 변명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의 일만 해야 되니까 어렵죠. 어렵기는. 그러면서도 현실 정치를 계속 해야 되고. 그게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러게요. 여러 가지 그 톡쇼 진행하면서 느끼셨던 거 뭐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아쉬웠던 점 그런 것들. 잠 오는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최근에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아 최근 들어서는 잠 안 온다고. 네. 아 최근 들어서 재밌어졌다고. 네, 그쵸. 그런데 이제 끝났습니다. 언젠가는 톡쇼의 시즌2가 있겠죠. 제가 진행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할 수도 있겠지만 여튼 이제 다른 팟캐스트하고는 좀 다른 차이점을 갖고 처음에 시작했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제가 정치라는 걸 해보면 우린 너무 정치가 동네 축구예요. 현안 중심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고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그냥 금방 또 다른 이슈에 함몰돼 버리고
국정교과서 막 짜고 막 하다가 네. 갑자기 테러 방지법 하는 대로 그냥 모든 이슈가 갔다가 또 최순실 사건 나면 또 이렇게 막 다 왔다가 막 하잖아요.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그대로 갖는 거죠. 또 다른 이슈가 생기면 뭐 연예인 이슈 하나 나오고 뭐 무슨 다른 남북관계 이슈 생기면 돌이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제 우리 정치도 좀 그런 것들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톡쇼에서는 그 현안에 대한 것보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처음엔 좀 그렇게 시작했었는데 또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현안이 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느 게 꼭 맞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송들도 하나씩은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 자체로도 어느 순간은 그 기록이 되고 제가 이 떨어지고 나서 이런저런 방송을 처음에 하다가 방송을 다 네. 거의 끝냈거든요. 안 하고 딱 이제 국민 TV에서 하는 거 하고 뭐 아침에 SBS 라디오 하는 거 딱 하나만 하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톡쇼는 제가 진행하는 거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거고 진짜 한번은 제 전공 분야니까 뭐 그냥 하는 거였죠. 근데 다른 TV 프로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직 의원이라고 막 그냥 나가잖아요. 그러면 의원일 때도 사람들이 저한테 뭐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창조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하는지 한진해운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떤 건 이런 거 안 물어봤거든요. 의원일 때도. 근데 낙선하고 나니까 그런 걸 다 물어봐요. 방송 나가면. 그때 현안이 그거면 그냥 뭐 차은택은 어떻게 아냐 뭐 차은택의 옷이 어쩌냐 뭐 별의별 얘기들 다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우리 쪽에 가깝다는 신문 몇 개에서 나오는 거 아침에 읽어보고 그냥 그게 내 의견인 것처럼 정치인으로 살고 싶었는데 결국 정치 평론가처럼 살게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딱 방송하고 전부 다 방송을 끊었어요. 근데 팟캐스트도 사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게 사실 국정조사 특위 뭐 이런 거 같이 이거에 관심 안 갖고 뭐 하면 이거에 대한 세밀한 내용 모릅니다. 몰라요. 세월호 문제 다 잘 아는 것 같아도 세월호 특위 했던 사람들은 그 속속들이 내용을 알지만 나머지는 신문에 나오는 것 정도를 보고 관심 분야를 아는 거죠. 테러방지법도 필리버스터 하기 전에 테러방지법 법안을 읽어본 사람 누가 있어요? 정보위원회 법안소의 위원만 읽어보는 거죠. 저도 교문위원회에 무슨 등록금 관련한 법안 안 읽어봅니다. 제 관련 상임위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 모든 사람한테 오면은 그 다 국정교과서 입장이 뭐냐 뭐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뻔한 당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는 방송들도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 국민TV가 그런 것들을 좀 쭉 이어가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방송이 시청률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송도 있지만 해야 되는 방송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좀 쌓아가는 방송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좋았는데 그거를 좀 더 살렸으면, 그러니까 저희 국민 TV에 바라는 것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걸 더 살리지 못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채워줬으면 했다는 부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말씀. 뭐 국민 TV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공부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의원이거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 대학생들 오면 매번 물어보거든요. 제가 쓴 7분의 전투 책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최소한 제가 쓴 책이라도 읽어보고 나서 뭔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초대했던 사람들도 다 책 한 권씩 썼을 거거든요. 근데 저도 안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했던 법안들 뭐 이런 것도 사실 잘 안 읽어보죠. 심지어는 PD님이 열심히 그 시나리오를 써주지만 시나리오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당일날 가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그 사람 워낙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니까 시나리오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내가 아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법안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내가 충실하게 공부하고 찾아본 다음에 방송을 했으면 훨씬 더 깊이 있었겠다. 그러려면 이 방송 자체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딱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팟캐스트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역사 팟캐스트, 역사로 읽어주는 팟캐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문화 팟캐스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이게 정치인들이 나오고 뭐 하니까 일종의 시사 팟캐스트인데 시사의 기본적인 특성상 현안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기본적인 인식을 갖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예 딱 처음부터 인물 탐구 뭐 이렇게 가든지 뭐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딱 매칭을 해가지고 시작하면 사람들이 들었는데 왜 이번 주 방송인데 이 국정조사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라고 하는 비난을 안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손혜원을 불러도 손혜원에게 국정조사를 묻지 않고 손혜원의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 창조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장들,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예술이 진짜 현장에 있을 때 어떤 것들이 고민이었고 국회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그리고 왜 안 되는지. 근데 그렇게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진솔하게 좀 얘기해주고 어떻게 국민들과 그걸 헤쳐나갈지를 또 각각의 상임위마다 특성이 달라요. 예를 들면 국방위는 장군들을 압박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문이나 이런 데는 학교나 이런 데를 압박해서 또 될 수 있는 일들이 방법들이 있고 다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인물 탐구와 관련한 그 사실 정치인 한 명이 20년 30년 동안 뭐 아니면 50년 동안 평생을 살면서 거의 최종적으로 이루는 어떤 한 길이 정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살아온 이력들이 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공감하면 좋죠. 우리 말로는 386 비난, 486 비난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세대가 그 386들의 실제 삶을 잘 몰라요. 드라마만 알지. 그리고는 그때 너희들 운동은 했지만 지금 뭐 하냐라고 하는 얘기만 하지. 그때는 진짜 어떻게 했고 의원 아니던 그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뭔지 그냥 배지를 달고 싶은 것만이 꼭 아닐 테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각자가 예를 들면 똑같은 486, 586이어도 우원식이 생각하는 방향성이 있고 뭐 이인영의 방향성이 있고 뭐 김현미의 방향성이 있을 텐데 그런 고민들을 좀 국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국회 밖의 삶들에 대해서도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 친분을 다 배제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혹은 일단 제일 미안한 분은 패널 중에 제일 미안한 분은 김홍걸 위원장이에요. 너무 공감이 돼서 네. 그분이 끝날 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좀 짧네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때 당신을 사가시면 네?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때 좀 제가 준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볼 말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은 그냥 에피소드를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리고 그 사람이 꼭 무슨 법안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임위에서 어떤 것에 계속 싸워왔다는 것을 제가 의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잖아요. 그리고 의원들은 화두만 던지면 그쪽이 알아서 얘기를 할 거니까 던지기만 하면 5분 10분은 끄는 건데 김홍걸 위원장은 사실 내용이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살아온 이력도 잘 모르고 덕헌 유사단 하는 그 짧은 시간에 잠깐 뵌 거지 불러놓고 좀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성준 의원을 정식으로 한번 불렀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 진성준, 은수미 이 두 분이 뭐 물론 공개방송도 오시긴 했는데 19대 같이 해본 사람 중에서 그래도 긴 이야기를 나눴을 때 가장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또 두 명인데 그 두 사람의 이야기 물론 다른 방송에서 많이 국민들이 들으셨겠지만 또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들로 풀어나가고 싶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들은 좀 있고 가장 편하게 했던 건 정치인보다는 그냥 유승민 선수 왔을 때가 가장 전 개인적으로 편하게 그냥 진행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정수 씨 오셨을 때 그분도 완전히 그냥 방송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막 편하게 해버려가지고 그것도 나름의 재미는 재미인
뭐 정치인 중에서는 우원식 의원 왔을 때 저는 괜찮은 내용은 참 알찼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또 재윤경 의원 네. 왔을 때 사실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제가 19대를 같이 해왔던 사람들이고 아마 정치인 중에서는 재윤경 의원만 20대 국회 네. 초선이셨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19대 때 하셨던 낙선했든 현직이든 뭐 그러셨던 것 같고 재윤경 의원 통해서 그동안 저는 이제 경제 공부는 홍종합 통해서만 주로 많이 했는데 20대의 경제 공부는 재윤경을 통해서도 좀 해보면 또 새로운 방향성이겠다. 그러니까 홍정학의 경제는 거시 경제잖아요. 대한민국 정체에 대한 고민들. 근데 재윤경의 경제는 생활 경제이니까 그 두 분이 딱 뭐 팀을 이뤄가지고 팟캐스트 같은 걸 해서 당에서나 뭐 이렇게 경제 아카데미 이런 걸 하면 거시담론과 미시에 대한 것들을 적절하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경제를 전혀 모르는 예를 들면 김미화 선생님이 시사 방송 진행하면 일반 시청자들에게 참 듣기 좋잖아요. 그게 유머러스여서가 아니라 우리 수준에 맞게 질문해주고 사실 모르는 게 정말 많은데 이런 단어를 물어봐도 되나 싶어서 못 물어보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김미화 선생님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잘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르는 그냥 일반 사람 한 명이 같이 진행하는 한국 경제 읽기 이런 거 해봐도 재밌겠다. 저는 어쨌든 담당 애착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반 시청자는 관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건 시청자 게시판을 보시면 되죠. 그래 저는 그 두 한 분의 예, 의견이 소중해서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본 사람이잖아요. 녹화장의 분위기랑 거기 이제 그 매체로 이제 방영되는 분위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와닿는 느낌은 매체에서는 말 그대로 조금 약간 딱딱한 감이 없지 않아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도 저 의원님 뵈면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재미없는 분 아닌데 이게 현장 분위기 노잼계 수장이에요 제가. 근데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는 뭔가 좀 뭐 쾌활한 분위기도 있고 이렇게 되게 안에서 보면 이렇게 웃으시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딱 안 남긴다는 느낌이 조금 있긴 있더라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 편집을 잘못했네.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되나요? 아니 뭐 그냥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저희 총 몇 회 혹시 짧지만은 지금 19회 했나요? 24회. 24회예요? 어휴 되게 많이 했네. 18회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뭐 24회나 했대. 24회면 반년 했네요. 1년이 52주니까 이 시간 동안엔 TV에 나갔으면 돈을 훨씬 많이 벌었어. 그동안 톡쇼를 사랑해주셨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이제 24번째 김광진의 톡쇼를 마지막으로 일단 톡쇼의 시즌1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방향성 그리고 기대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잘 부합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부족했는지 많이 더 고민하고 성찰해서 제가 첫 회 방송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바르게 성장하는 톡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는데요. 점점 더 바르게 성장하는 정치인 김광진의 모습으로 다른 공간에 찾아뵙도록 하고 언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톡쇼 시즌2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더 재밌고 더 유쾌하고 그리고 더 알찬 그런 방송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조합비도 많이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떡볶이는 6개에 500원 우리 3개씩 나눠 먹을까 늘상